안녕하세요. 클래스 동적 할당 세미나를 맡게 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세미나 예상 종료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일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9시 지나서 세미나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저 시간이 20시에서 21시가 아니라 21시에서 22시로 표기를 해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9시에 주무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21시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는 요 PPT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녹화하는 법 아시나요? 어디 있지? 잠시만요. 녹화를 어떻게 하지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디코 내에서 녹화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현성 혹시 녹화하는 법 아니? 디코는 없지 않아? 디코에 없다고? 윈도우 R키 누르면 되긴 하는데. 윈도우 RT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텐데. 네. 윈도우 R? 뭐지?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맞나? 윈도우 G 아니야? 윈도우 G일 텐데. 아, 윈도우 G인가? 윈도우 G. 저는 윈도우 R키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 G 눌러봐. G인가요? 어? 뭔가가 뜨긴 뜨네. 뭐지 이거? 녹화 버튼 있는데 왼쪽 캡처 부분에 녹화 버튼 있는데 그 PPT 틀어놓고 하면 될 거야. 그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거라서. 녹화 시, 있다. 윈도우 Alt R이구나. 윈도우 RT. 어쨌든. 된 건가? 된 건가? 근데 이거, 이거 되고 있는 거구나. 마이크 켜진 건가? 뭐 됐겠지? 잠깐 정지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뭐야 이거? 이 게임 클릭 녹화됨? 뭐야 이거? 녹화된 거 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녹화된 거를 문서에 뭐 비디오 보실 문서? 걸? 문서에. 문서. 문서, 문서. 한번 안 나오고. 보이네. 어, 안 보이는구만. 동영상이 동영상? 이건가? 캡처. 그거 어, 그거. 근데 그 프로그램이 녹화돼. 디스코드. 오. 소리까지 녹화되는 거겠지?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거기 설정 아까 뭐지? 윈도우 알트 G 누르면 선택할 수 있을 걸? 목소리 오, 오. 녹화 윈도우 Alt 마이크 R. 있을 거야. 윈도우 Alt R. 뭐야? 왜 이래? G 아니야?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해놓고, 다시 들어가서 봅시다. 안 들리네. 음, 된다. 들린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녹화하는 법도 알았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녹화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세미나가 오늘 좀 늦게 끝날 거다라는 거 얘기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앞에다가 뭐 먹을 거, 뭐, 놓고 드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미나를 들으려면요. 1회차 세미나랑 3회차 세미나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회차 세미나랑 3회차 세미나 때 뭘 배우셨냐면요. 지역 변수 선언하는 법, 그리고 또 이제 함수, 매개 변수 선언하는 법을 배웠고요. 3회차 때 이제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뭐 저희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둘은요, 사용하는 메모리가 달라요. 뭐 똑같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둘 다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그림이 필요한데요. 요 그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눈에 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요 정적 변수는 스태틱 변수고 얘네들이 이제 전역 변수랑 스태틱 변수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메모리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를 할당을 할 때마다 요 스택이라는 영역이 차곡차곡 할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눈에 본 기억이라도 있는데 오늘 할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동적 할당.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할당이 되는 애예요. 이게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상황극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보니까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했네요. 요거 두 개를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지역 변수 할당시키는 지금 요 영역에 아마 할당이 됐을 겁니다. 스택 영역에 차곡차곡 쌓였겠죠. 캐릭터 변수 두 개가. 자, 아무튼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고 함수로 호출을 했네요. 리드 유저 네임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했는데 이 반환형을 보니까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반환을 하네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형 데이터를 name1과 name2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보니까 캐릭터형 배열을 할당을 시켜놨어요. 지금 아까 그림에서 그러면은 요 영역에 캐릭터형 포인터 두 개 위에 길이 30짜리의 캐릭터형 배열이 쌓여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cin name으로 요 배열 30칸짜리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런 문자열을 입력을 했다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입력에서 오유석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받았고 두 번째 함수 호출 때 김주영 제 이름을 쳐서 넣은 다음에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깥쪽에서 name1과 name2에서 캐릭터형 배열의 첫 번째 지점을 반환을 받았으니까 여기랑 그걸 이용해서 반환받은 걸로다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사실 이 코드는요 정말 잘못된 코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name1과 name2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형 그릇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윤성우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릇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name1과 name2라고 하는 두 그릇이 지금 null ptr이라는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null ptr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 변수에다가 null ptr을 갖다 넣어놨다? 그냥 이 포인터 변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name1과 name2가 null ptr를 가리키고 있는, 즉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함수가 호출이 됐어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얘가 같이 선언이 되겠죠. name이라고 하는 30칸짜리 배열이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return name. 그러니까 이 name이라고 하는 30칸짜리 배열의 첫 번째 시작 지점, 그게 반환이 되는 동시에 이 함수가 끝이 나죠. 근데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그 함수 내에 있는 그 변수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내에서 배열이 선언이 됐어. 근데 그 함수가 끝났어. 그럼 그 배열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돼요. 할당이 해제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메모리 할당이 해제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출력하고 있는 이 부분은 메모리 할당 해제된 놈들을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진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해 못하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함수가 끝났으니까 함수 안에서 이제 선언된 요 녀석은 할당이 해제된 거고, 지금 이 코드는 할당 해제된 곳을 반환하는 그런 녀석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name1과 name2는 할당이 해제된 녀석을 가리키고 있고, 출력문에서 할당이 해제된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보자. 전역 변수를 한번 써볼까 해서 이제 전역 변수를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봅시다. name1과 name2 뭐 선언해놨고, 함수 호출을 시켜놓고, 이렇게 똑같이 name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이 name은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할당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전역 변수랑 스태틱 변수는 원래 그런 녀석이에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그냥 바로 제일 먼저 메모리 할당을 받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 녀석들이. 아무튼 이 name이라고 하는 배열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어요. name1과 name2는 그대로 null ptr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김주영이라고 입력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끝날 때 이 전역 변수의 맨 첫 번째 시작 지점을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name1에는 이 name이라고 하는 배열의 맨 첫 번째 시작 지점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함수리 호출을 됐을 땐 어떨까요? 오유석이라는 문장이 오유석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이 name이라고 하는 배열 안에는 오유석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고, 당연히 함수가 끝날 때 이 전역 변수의 맨 첫 번째 시작 지점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이렇게 돼요. 내가 원했던 출력 결과는 김주영 오유석이었는데 지금 저 출력 결과는 오유석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동적 할당을 이용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동적 할당이라는 게 내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메모리를 할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해설을 해드리자면 name1이라고 하는 애랑 name2라고 하는 애를 선언을 시켜줬고요. 이 함수를 호출을 시킬 때 new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연산자예요. 이 new라고 하는 애가. 그리고 지금 이 name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요, 이 name이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 있죠. 얘는 지금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면은 지금 요 메모리 할당이 돼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 선언이 되었던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30칸짜리 배열을 할당을 시켰으니까 요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안에 30칸짜리 캐릭터형 30칸짜리가 이렇게 선언이 되었으면은 여기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요렇게 맨 첫 번째 시작 지점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포인터를 좀 빡세게 다뤘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포인터에 대한 연산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진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빡세게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자면, 이렇게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캐릭터 30칸짜리 배열을 할당을 시켰고, 요 포인터 변수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요 포인터 변수가 30칸짜리 배열의 맨 첫 번째 시작 지점을 가리키고 있고, 요 C인으로 요 녀석을 갖다 넘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동적 할당된 요 메모리에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 네임으로 요 배열의 시작 지점인 요 부분의 주소를 갖다가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name1이라고 하는 녀석이
요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함수가 끝날 때쯤에. 그쵸? 그리고 나서 name2 두 번째 호출이 됐어. 두 번째 호출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캐릭터형 배열 30칸짜리가 호출 30칸짜리가 할당이 되겠죠. 아까 뭐 여기 할당이 됐으니까 요번에는 뭐 한 요쯤에 할당이 된다고 치고, 자 여기에 30칸짜리 배열이 할당이 됐으면은 또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할당이 될 거고, 지역 포인터 변수가 할당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물어봤으니까 데이터 입력하고, 아까 오유석 김주영 오유석 순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그냥 오유석을 입력을 한다고 치면은 이 오유석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함수가 반환이 될 때 return name, 지금 그 name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요 30칸짜리 배열의 시작 지점 주소겠죠. 지금 요 주소가 요 name2에 들어가게 되고, 이 name2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 name2는 이제 여기 있는 캐릭터형 30칸짜리 배열의 시작 지점의 주소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두 놈을 Cout으로 출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김주영 오유석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실제로 김주영 오유석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메모리가 해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용자가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동적으로 시켜놓고 메모리 할당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리드 유저 네임 해놓고 이제 뉴 캐릭터 30칸짜리 배열 선언을 해놨어. 근데 리턴 네임 이거 안 해놨어. 아니면은 리턴 네임을 시켜놨는데 사용자가 이 함수를 써놓고 여기서 요 녀석을 받아줄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냐? 얘를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를 해제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곧 메모리 누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하는 연산자가 요 녀석입니다. 지금 이 delete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delete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내가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하는 녀석인데, 옆에 인덱스 연산자가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캐릭터형 30칸짜리로다가 이제 할당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이제 배열로 할당을 한 거죠. 배열로 할당을 했을 때 delete에 인덱스 연산자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배열로 할당을 한 경우에는. 배열로 할당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변수로서 할당을 한 거라면은 요 인덱스 연산자를 빼고 delete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요 new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다면,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을 시켰다면 사용자가 해제를 시킬 때까지 남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ew와 delete 연산자의 사용법입니다. 얘는 이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delete 연산자는 동적으로 할당된 객체를 삭제하는 애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했던 건데, 여기에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냐면은 이 자료형에 해당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가 요 녀석을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내가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delete 변수 이름 써놓으면은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new 연산자로 생성된 또 다른 녀석을 중간에 화살표를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에 delete를 시키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삭제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나요? 자, 다음 배열로 할당을 했을 때 아까도 뭐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delete에다가 인덱스 연산자 쓰고 배열 이름 갖다 쓰면은 요 배열 전체가 쭈르륵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자료형을 명시를 해주면 그 자료형에 해당하는 객체가 요렇게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포인터 변수 하나를 더 선언을 한 다음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료형 명시해주고 그 뒤에 인덱스 연산자에 4칸 하면은 배열 4칸이 힙 영역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동적 할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동적 할당을 왜 다루냐면요. 이후부터는 클래스를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실 거고 저 클래스를 동적으로 할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적 할당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제 동적 할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 가정을 하고 클래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다루려면은 1회차 세미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1회차 세미나 때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셨을 건데요. 제가 아마 포인터 세미나를 처음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한테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거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좀 더 엄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윤성우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자료형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정보라 함은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건지, 즉 정수를 넣을 건지 실수를 넣을 건지 뭐 문자를 넣을 건지 문자열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넣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 이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자료형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를 지금껏 선언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수를 선언했다면 아마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그 변수에다가 담아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을 했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의 좌표를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점 하나를 찍는 거니까 왠지 변수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변수를 하나만 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x좌표와 y좌표 데이터를 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자료형에 의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관리하려면 일단 캐릭터형 배열이 필요할 거고요. 학번을 입력받으려면 인트형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학번이 이제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객체를 관리하는데 변수 하나만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지금 이 시간부로는요,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직접 만들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자료형, 인트, 플롯, 더블, 뭐 불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쓰실 자료형은 직접 만들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자료형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의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인트형 변수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두 개의 인트형 변수를 조합해서 자료형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학생 한 명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배열 하나와 인트형 변수 하나가 필요했다면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자료형을 만들어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린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부르고요. C 언어에서는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표현을 하는데 우린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배우시는 내용은요, C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C 언어랑 C++랑 좀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C 언어에서 스트럭트에 대한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꿀을 빠실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클래스는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멤버 변수는 내가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객체가 있으면요. 그 객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 객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멤버 함수는 뭐냐면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어떠한 객체에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내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객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한번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직접 자료역을 만든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인트형 변수 하나랑 더블형 변수 하나랑 캐릭터형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까지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개의 변수를 조합을 해서 그리고 하나의 함수를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료형을 제가 정의를 했네요. 이 녀석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형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형 변수를 하나 서원을 했어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합한 자료형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자료형도 여러분들이 만들 또 다른 자료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형 변수, 여러분들이 만든, 직접 만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가리키는 이 데이터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이렇게 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클래스 네임이라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한 요 자료형, 자기 자신,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형을 가리키는 또 다른 포인터 변수도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요 별표 표시 있죠? 요거 떼면 컴파일 에러 납니다. 얘는 클래스 네임형 변수가 아니라요. 클래스 네임이라는 자료형 안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애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포인터 별표 떼면 에러 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요 자료형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i랑 d랑 ch 요 세 개의 변수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하나의 자료형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얘랑 얘 순서대로 해서 1, 2.4, v 그러니까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문자형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데이터 잘 들어갔는지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i 1이 출력이 되고요. 데이터 d 2.4가 출력이 되고 데이터 ch 문자 v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인트형 데이터도 들어있고 더블형 데이터도 들어있고 캐릭터형 데이터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 각각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게 점 하나 찍는 요 연산자예요.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던 요 변수에다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1, 2.4, v 순서대로 출력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멤버 함수라고 하는 녀석, 요 녀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녀석 있죠. 얘가 멤버 함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이제 멤버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 거야. 이 멤버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정의해왔던 함수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꼬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요 멤버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정의하셨던 함수랑은 살짝 다릅니다. 클래스 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함수라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요 데이터 안에 있는 함수니까 정의를 할 때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형 내에 들어있는 녀석이다라고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다가 요 콜론 연산자 땡땡이라고도 하는데 네임스페이스 연산자예요. 요거
뭐 스코프 연산자라고도 하고 아무튼 요 땡땡을 붙여놓은 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파일럿한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코드를 써 붙여놨는데 지금 I, D, CH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메인 함수에서 I, D, CH라고 했으면은 아마 컴파일러가 이게 뭔 소리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데이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 D, CH라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눈치가 여기 있는 놈이구나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잘 실행이 돼요. 1, 2.4V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다 집어 넣었는데 여기서 한번 출력이 됐고 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또 한번 출력이 돼서 1, 2.4V라고 하는 데이터가 두 번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화살표 연산자인데 이게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 숫자 0 보이시나요? 그 바로 오른쪽이 그 짝대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짝대기 두 개가 있을 건데 그거 쉬프트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은 요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뺄셈 연산할 때 쓸 때 요 뺄셈 연산이랑 그리고 이제 부등호 기호 요거를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여기 있다. 요 클래스 네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클래스 네임형 포인터 변수를 여기서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요 코드를 보시면은 데이터형 변수를 요렇게 집어 넣었어요. 아까는 요렇게 집어 넣었었는데 사실 요렇게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둘이 똑같은 코드예요. 표기법만 다른 것뿐이고. 아무튼 이렇게 집어 넣었고 요거는 왜 있는지 제가 이때 당시에 여기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무튼 데이터라고 하는 요 변수에 i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1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변수에 d라고 하는 녀석에 d라고 하는 곳에 접근을 해서 2.4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ch에 있는 곳에 문자열 v를 갖다 집어넣은 모습인데 도대체 제가 이거를 갖다 왜 써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무튼 신경 안 쓰면 되고 자 클래스 네임형 변수를 또 선언을 했네요. 보면 이제 요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아까 선언해왔던 여기에 접근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접근을 해놨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PTR이 뭔지 보니까 이 녀석이네요. 데이터 포인터형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값을 요 녀석한테 갖다 집어넣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네임에 점 찍고 데이터 PTR로 들어가면은 이게 포인터형 변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녀석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에스크립터 요거 별표 연산자 요거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잠깐 그림판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이요. 그냥 귀찮으니까 CN이라고 할게요.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녀석 안에요.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은 클래스 네임 점 데이터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에 맞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인트랑 더블이랑 캐릭터형 변수 이렇게 들어있겠죠.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 보자.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요 녀석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데이터를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얘도 어쨌든 지역 변수예요. 얘도 어쨌든 지역 변수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이렇게 데이터형 변수가 할당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인트, 더블, 캐릭터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마 1.4 V가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요.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가 돼서 여기에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에 요 녀석의 주소값을 넣어놨으니까 얘는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한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래스 네임에 점을 찍어서 얘한테 일단 접근을 해야겠죠. 데이터 잠시만요. 데이터 ptr dp라고 쓰겠습니다. 줄여서 데이터형 포인터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한테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얘한테 요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얘한테 접근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에스크립터 연산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접근이 됐겠죠. 얘한테 접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i라는 녀석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 네임에 있는 데이터 포인터형 변수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 에스크립터 연산자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i라고 하는 녀석의 요 녀석을 통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크립터에서 점까지 찍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썼던 요 연산자 있죠? 요 연산자가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랑 똑같이 사용을 한다 치면 여기 이제 에스크립터에다가 가로치고 점을 찍으면은 우리가 썼던 요 코드랑 똑같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후부터 정말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요 녀석을 문법적으로는 이해하셨을지 몰라도요.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포인터라고 하는 녀석을 다루셨을 때만 해도 되게 어려우셨죠. 근데 얘는요. 사실 그냥 무작정 이론적으로 이해 내지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사용법이 어떻게 되네 하고 암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는 있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살짝 쉴 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잠깐 중간 질문을 받아보려 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전 스크린이면 대충 한 요쯤 될까요? 네. 이거요. 오타예요. 오타입니다. 아, 너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요. 이거 오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 좀, 좀 부끄럽네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넘이 저는 이넘이라는 그게 사용자 설정 지정 자료형인 줄 알았는데 아, 클래스랑 같이 사용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놈도 이제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차이가 뭐죠? 이놈은요.
한번 직접 코드를 짜서 이놈은 살짝 열거형이라고 부르죠. 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이놈은 열거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약간 상수화를 목적으로 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메뉴판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메뉴판이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도 이제 열거형 정의가 가능한. 아무튼 메뉴판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네. 메뉴판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스타트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또 뭐 있으면 좋을까? 옵션. 옵션 건들 수 있으면 좋겠죠? 또 뭐가 있을까? 엑시트 있으면 좋겠죠? 종료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야. 아, 이 스트림 인클루드를 안 했구나. 아이오 스트림을 인클루드 시켜주고 그리고 std cin 인풋 해놓고 여기서 std cout 해놓고 1 시작 여기서 std cout 2 얘는 옵션 std cout 3 종료. 저는 이넘을 설명을 하고 과제를 낼 때 이걸 냈었어요. 메뉴판을 구현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독성이 안 좋아. 왜냐? 나중에 이 스위치 문을 다시 봤을 때 이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뭔지 다른 사람이 볼 땐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메뉴 스타트 이 메뉴 옵션 요거 같은 경우는 평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엑시트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이 자식이 지금 메뉴판을 구현을 했는데 뭐 인풋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스타트가 될 수도 있고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엑시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저는 열거형 뭐 자료용은 맞는데 이런 용도로 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케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요거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톡을 꺼야겠다. 잠시만요. 자, 요거 두 가지를 오늘 배운다고 했어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 요거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거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추상화랑 캡슐화한 녀석들에 대해서. 자, 일단은 객체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객체라는 녀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읽어보시면 컴퓨터 과학에서 객체 또는 오브젝트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것을 토대로 메모리에 할당된 것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뭐 데이터 또는 식별자에 의해 참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물체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라든지 전부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객체일 겁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지구 객체고요. 뭐 태양계 객체고요. 우주 객체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를 요 컴퓨터에다가 옮겨 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객체 있죠.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옮겨 놓을 건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 자료 같은 혹은 이제 핵심적인 개념, 기능들을 간추려내는 거. 그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뭐냐? 아이 뭐야? 왜 안 넘어가니?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어, 다시. 캡슐화는 뭐냐? 잠시만요. 왜 이러니? 컴퓨터? 어, 이라고 할게요. 캡슐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 일부를 외부에 감추어 은닉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클래스라는 녀석을 만들었죠. 그 클래스라는 녀석을 만드는 그거 자체가 멤버 변수를 만들고 메서드를 만들고 그러니까 멤버 함수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든 그 행위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객체의 속성을 하나로 묶는다. 그게 요 첫 번째 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배울 그 캡슐화라는 녀석은 뭐냐면은 실제 구현 내용 일부를 외부에 감추어서 은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외부로부터 감추는 거예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왜 이러니? 잠시만요. 좀 이상한데. 오케이. 이러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고 할게요.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지금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로 갔었던가? 아닌데? 아, 그래. 잠깐. 어디까지 녹화가 됐는지. 그 녹화 버튼 꺼야 저장될 겁니다. 음, 큰일 났네. PPT는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PPT가 안 보이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지금 녹화 중이세요? 제 거?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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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잘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